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실외기도 잘 돌아가고 냉매도 적절하게 있고 팬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데 그 바람 역시도 뜨거웠어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안에는 차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에어컨 바람을 대보니까 그렇게 많이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어컨 수명과 성능은 높이고 전기세는 낮추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 실외기가 있는 곳에 보니까 여러 대의 실외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여러 대의 실외기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에어컨이 두 대씩 이렇게 실외기가 두 대씩 이렇게 놓아져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본 결과 여기 안이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팬이 있고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에어컨 뒤에 판에 보면은 응축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열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뜨거운 열들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빼줬는데 반대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맞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이렇게 퍼지지는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얼굴은 시원했습니다. 얼굴은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이 갔다 왔다 순환이 안 되는 뜨거운 공기가 이 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온도가 거의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방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판이 제대로 식혀지지도 않고 계속 뜨거운 것들이 순환하다 보니까 이 에어컨에 무리가 가게 되고 정속형 에어컨, 옛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 이런 콘덴서가 터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딱 대놓고 그냥 빼서 보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얘는 일단은 맛이 갔구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거 두 개 빼왔는데 흔들리면은 일단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가보니까 반지하 같은 데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파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는 막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약간 막혀 있고 가게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너무 뜨거워. 에어컨이 여기 실외기가 있었거든요. 두 대인가 세 대.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일러오는데 위로 빠져나가지 못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온도가 저 밖에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안은 별로 안 시원했는데 이거 며칠 더 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안 돌아가서 원인을 보니까 이 콘덴서가 나간 거예요. 콘덴서를 교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환하고 나면 결국에는 또 뜨겁기 때문에 콘덴서가 맛이 가거나 아니면 콤프가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정속형 말고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식인데 인버터는 이런 콘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PCB라는 기판에 조그만 콘덴서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가 뜨거운 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럼 얘만 바꿔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전체를 바꾸면 20에서 30만 원 듭니다. 수공비까지 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될 수 있겠죠. 근데 PCB가 맛이 가면 콤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콤프랑 이 PCB 같이 가게 되면 70에서 7, 80 정도 푹 나갑니다.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 그러면 얘네들 그대로 놔둘 것이냐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 말고는 옮길 데가 없는 겁니다. 밖에는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고 이런 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게 고장나면 7, 80만 원을 주고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럴 때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어떻게 했냐면 이게 팬이 돌아가는데 자바라라고 하면 천으로 되어 있는 구부리고 펴지고 하는 그런 자바라가 있습니다. 영어로 플렉시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달아서 쭉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를 딱 설치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반지하다 보니까 밖에 온도보다 이게 훨씬 더웠는데 요거 하나 딱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리고 에어컨이 더 이상 고장 나지 않고 안에 성능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올라간다는 건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게들이 있죠. 거기 이제 실외기가 있으면 실외기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이제 민원을 냈습니다. 이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을 위로 보내는 그런 에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바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앞으로 안 나오고 가운데 두 대였는데 여기다가 두 개를 딱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여기 앞에 서 있어도 아무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 이 철판을 만지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게 녹지는 않으니까 위로 바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이 있을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열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전기세도 조금 나오게 되고 이런 PCB나 콤프에 그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서 이거 두 개 설치하면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는데 요거 안 하고 있으면 에어컨 전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에어컨이 오래돼서 에어컨을 바꿀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정형 에어컨 하나 바꾸려면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더 온도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몇 년은 더 쓸 수 있겠네요.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설치업자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AS맨들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가서 냉매 측정하고 냉매 정상, 다른 거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굳이 에어 가이드를 설치하세요. 설치한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다시 새 걸로 바꾸니까 굳이 이런 말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못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환경이 거기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그럼 설치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설치는 했는데 그럼 이걸 얼마나 유지 보수를 할 것이나 고객들의 책임인 거죠. 그럼 고객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간단한 10만, 20만 원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보다 더 시원하게 전기세도 1, 2년 쓰고 안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절감되고 에어컨도 오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S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리비가 안 든다면 처음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실외기가 좁은 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에어 가이드라든지 자바라가 없다면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이고 에어컨을 교체 안 해도 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유용한 팁을 알려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가게라든지 가정에라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유용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